많이 밀려 올라와 압사당할 것 같다.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휘하고 통제하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박지음 소설가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병헌 소설가입니다. 예, 오늘 저희 처음 만났죠? 예,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 10월이고 하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작년에 10월 29일 날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이태원. 예. 작가님 뭐 하셨어요? 아, 제가 그때? 예, 예. 그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 딸이 할로윈 참사를 갑자기 카톡으로 와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그때 좀 늦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페이스북이랑 SNS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날 밤 10시에 진짜 누워있는 그 아이들 시체가 계속 사진이 올라왔어요. 나중에는 그게 막 다 없어졌는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막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품는? 왜냐면 너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서울랜드 갔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코스튬 하고 왔었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 분명히 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날 밤이 되게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죽었던 아이들이나 그의 부모들이나 분향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뭔가 굉장히 축소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젊은 아이들은 이 젊음의 시기를 즐겨야 되는 게 맞고 그것에 대한 안전은 어른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유가족이나 피해자를 위로하고 하는 게 이 정부와 어른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놀러 갔으니까 된다, 괜찮다.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 사회 이런 여러 그 담론들이 본질을 잘 못 보고 이제 본질은 그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어떤 이유는 떠나서 이제 생명이 많이 죽었는데 억울하게 그 생명 자체를 보는 이 시각이 중요한데 사회 많은 담론들이 그런 좀 회피한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게 좀 안타까워 그런 게. 무엇보다 막 분향소 강제 철거하고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좀 슬픔을 같이 애도할 수 있지 않나? 예.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때 지방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식당에서 이분들 기독교 같아요. 기독교 파면은 아니지만 이제 이태원 참사를 나게 하면서 악마란 말까지 쓰더라고요. 할로윈이니까 이제 자기네 종교적인 색깔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제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좋은 분들 같은데 좋으신 신도들인데 자기랑 이게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악마화까지 말할 때 엄청 그때 굉장히 이게 사회가 왜 이렇지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할로윈 축제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문화 현상? 예. 예. 그리고 계속 이제 아이들이 거의 갇혀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아이들한테는 고등학교 시절도 없었고 계속 집에서만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아이한테는 대학 시절도 없었고 집에서만 수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립고 가서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충분한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쪽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영국이나 다른 데서 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밀집이 된다 하면은 바로 조치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세상에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사람들이 큰 일을 당했다는 게.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년 지금 안 된 일이고 1년 딱 돼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평소에 알거든요. 그 길을 아는데 이제 길도 좁은 길이기도 하고 분명히 그냥 SOS가 들어왔는데 이제 미리 좀만 행정 쪽에서 좀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소한 것들에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 행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 무시해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행정 쪽에서 너무 그냥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재난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작품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작품을 쓸 때 그냥 너무 아픈 얘기라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못 쓰는데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거나 생명에 관한 거라든가 너무 이제 너무 아픈 것들은 감당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제 한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뭐 1, 2년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이제 작가들의 어떤 소명이라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 당시에도 작품이 많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변해가는 시각에 따라서 작품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과 같은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이 사건들로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 이런 걸로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세대로서 저희 작가들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예. 식으로든 남겨야 된다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시각으로 근데 저는 작가들도 이제 이 작가 의식이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사회에 중요한 그런 재앙이 있을 때 그걸 그냥 일부는 소재로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 안 좋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움직여가지고 네. 저 본질, 저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이 내가 움직일 때는 쓸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그 주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막 맞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마음속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이 그냥 써야 된다는 어디는 강박이라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저 주제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있죠. 그 소재로 택해서 그냥 네. 이런 거는 작가 의식에서 약간 저는 좀 크게 안 좋게 봐요. 이런 경우는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저 쓸 때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작가 같은 경우는 뭔가 누구더라? 어떤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옛날에 매창인가? 쓰면서 울었대요. 너무 매창이라는 삶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썼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를 갖다가 그냥 몸이 다 타버릴 정도로 이런 마음이 가야지만이 저는 그런 마음이 가야서 쓰는 게 제대로 된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시를 쓸 때는 그게 이미지로 왔거든요. 이미지로 이렇게 타고 오면 그 이미지를 잡아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저는 시를 썼던 것 같은데 시인님은 어떠세요?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건 같은 건데 이제 그걸 바로 이제 감정을 담아 쓰느냐하고 이제 아니면 객관화시켜가지고 그런 객관적인 걸 통해서 쓰는 예거는 방법론인데 그 내부의 어떤 본질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소설가는 그렇거든요. 사실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 자료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인물을 형상화를 시켜요. 그리고 육화가 돼야지, 진짜 내가 돼야지 이 작품에서 캐릭터가 살거든요. 그 슬픔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내가 거기서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 죽어가는 어떤 소녀였다던가 이거를 이제 진짜 몸으로 느껴야, 예. 진짜 몸으로 느껴야지 그게 괜찮은 작품이 나와요. 형상화된 제대로 어떤 감정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이 형상화된 괜찮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거리가 그런 감정적인 거리? 네. 예. 이런 거를 유지하는 게 작가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실제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보다 그거하고 동떨어져 있는 작가가 그거에 접근을 해가지고 객관화 시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로 보이고 형상화가 돼 보일 거예요. 작품화가 돼 보이고. 본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거리감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본질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우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작업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가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저는 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두려움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디 가도 사실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학여행 간다고 배를 타도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어디 놀러 갔다가도 잘못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자기 자식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어떤 죽음도 아이들의 죽음도 아까 말했듯이 뭐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 그렇게 자식을 키워본 입장이라던가 그러면은 예,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옛날에 제가 세월호 때 서울 신화를 건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있었어요.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 부모님들은 이제 쭉 걸어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 느낌이 뭐 유령들 같기도 하고 이제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게 굉장히 어떤 죽음의 어떤 그 조롱한 그 죽음 자체가 걸어온 느낌 들어가지고 엄청 그냥 그 가슴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 느낌, 그 처연한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세월호도 뭐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도 죽음을 바로 자기 앞에 있거나 이제 그냥 그 애들이 막 그냥 그 말로만 들어도 이제 허공에 막 떠다녔잖아요. 땅에 그 발이 안 닿아가지고. 그 느낌이 참 그 조금씩 와요. 그 느낌이 어떤 그 죽음을 앞둔 느낌들이. 그런 한 문장도 쓰기 힘들었잖아요. 그런 게 참 어떻게 그걸.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1주년이 되면서. 아직도 많이 슬플 건데 이 애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 부모들한테. 적어도 3년 이상은 정말 하루하루가 슬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애도를 뭐 분향소를 철거한다든지 그거를 호도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슬퍼하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애도가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애도마저 이용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애도를 다 나누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 애도를 갖다가 이용하고 또 정치화시키고 이런 게 참 그 안 좋은 상태인데 그 본질에서 뭔가 그 본질 왜곡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좀 안타까워요. 정치도 그렇고 이제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게 참 저는 참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껍데기를 벗기는 것도 문학의 한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작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톰 체업인데요. 네. 뭐 이름 어떤 유래가이 있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 이제 작가 안톤 체홉 이름을 딴 건데요.